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까? 아니면 정수기에서 찬물을 받아 단숨에 한 컵을 비우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몸을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십시오. 지금 바로. 5년 전 제 진료실에 69살 이한수 님이 오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부하셨던 분으로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긴다며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한 잔씩 마시고 채소 주스도 갈아 마시고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화장실을 네다섯 번씩 가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통통 부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35%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건강 챙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직접 지켜봐온 의사 최현주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의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콩팥을 망치는 잘못된 아침 습관과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이 콩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없이, 축소도 없이 의사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꿀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원리. 두 번째, 콩팥을 혹사시키는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3가지. 세 번째, 꿀을 드시기에 좋은 시간대 3가지. 네 번째, 꿀과 함께 드시면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 다섯 번째, 꿀 섭취 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여섯 번째, 꿀을 드시면 안 되거나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분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꿀 콩팥이라고 3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손으로 적는 순간 뇌는 이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합니다. 오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서약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증상들 중에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통통 붓는다. 소변의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간다. 발목을 둘러보면 자국이 남는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피곤하다. 이 중 두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이미 콩팥이 상당 부분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꿀은 결국 당분 아닌가요? 콩팥에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이 의문 충분히 타당합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환자분들께 단 것은 조심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설탕과 꿀은 같은 단맛이지만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제된 흰 설탕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이 급격한 혈당 변화가 콩팥 사구체의 미세혈관에 반복적인 부담을 줍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면 콩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성 신장 질환의 기본 원리입니다. 반면 천연꿀은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이 설탕과 다르고 다양한 폴리페놀, 효소,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꿀을 단순한 설탕물과 구별하게 만듭니다.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필터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동물 실험 연구에서 꿀의 항산화 성분이 콩팥 세포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콩팥의 부담이 적은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요소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콩팥은 이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꿀은 단백질 노폐물을 만들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콩팥에 추가적인 질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천연 항균 효과입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항균 효과를 냅니다. 반복적인 요로 감염은 콩팥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꿀의 항균 성분이 이를 예방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혈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꿀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이완에 관여합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꿀의 미네랄 성분이 혈압 관리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꿀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손상된 콩팥을 꿀이 완전히 되살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콩팥 건강을 걱정하시는 가족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콩팥을 혹사시키는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3가지입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이 콩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리 꿀을 잘 드셔도 물을 잘못 마시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체온이 약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위장이 수축하고 전신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콩팥의 미세 혈관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고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 콩팥 혈관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한 번에 500ml씩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콩팥은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이 급하게 일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2시간마다 150에서 20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목마르면 안 된다고 자기 30분 전에 물을 2컵씩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여 소변 생성을 줄이고 깊은 잠을 자도록 합니다. 자기 직전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이 호르몬의 효과가 줄어들고 야간요가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오전과 오후 이른 시간에 충분히 마시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씩 바꾸어 가십시오. 오늘 당장 모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씩.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을 드시기에 좋은 시간대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꿀 섭취 시간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느라 일했습니다.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꿀을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꿀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아침에 뇌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수분이 보충되어 밤새 농축된 소변이 희석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7에서 8g의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40도 이하의 물에 타십시오. 뜨거운 물에 타면 꿀 속의 효소 성분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좋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이 시간에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여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납니다. 꿀차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콩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연산이 풍부한 식품이 요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때는 물에 타지 않고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와 콩팥도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새벽에 부족해지면 뇌는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새벽에 잠에서 깨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전 소량의 꿀이 간에 에너지를 비축하여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수면 문제의 모든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수면 장애가 심하신 분은 전문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아침 꿀물 시작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꿀을 드실 때 특정 음식과의 조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적 관점과 일부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주의 조합은 꿀과 파, 마늘, 부추 같은 매운 향신 채소입니다.
한의학 고전에서는 꿀과 파를 상극으로 봅니다. 꿀은 성질이 따뜻하고 파와 마늘도 열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이 조합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임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꿀물을 드신 후 한두 시간은 매운 향신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의 조합은 꿀과 두부입니다. 두부는 성질이 차갑고 꿀은 따뜻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의 칼슘 성분이 과도한 칼슘 섭취로 이어지면 콩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꿀과 두부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 조합은 꿀과 신선한 생선회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꿀의 특정 효소 성분이 생선 단백질과 반응하면 소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히스타민 과다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드신 날 생선회는 피하시거나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 조합들은 절대적인 금기가 아닙니다.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고 불편함이 생기면 조정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 섭취 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성분들이 변성됩니다.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십시오. 물을 끓이셨다면 한참 식힌 후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가짜 꿀, 즉 사양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입니다. 천연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효소, 미네랄이 훨씬 적습니다. 천연꿀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찬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천연꿀은 뭉쳐서 천천히 가라앉고 가짜 꿀은 쉽게 퍼집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천연꿀을 구매하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꿀은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결정화되어 딱딱하게 굳습니다. 실온에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꿀을 뜰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물기가 묻으면 발효나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꿀을 잘못 드시고 있는 가족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꿀을 드시면 안 되거나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만성 신부전 상기 이상이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쌓이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으셨거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십시오.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은 당분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십시오. 세 번째,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손주를 위한 경고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눔균의 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위산이 이 균을 죽일 수 있지만 소화 기능이 미숙한 영아는 감염 시 심각한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꿀을 먹이던 옛날 민간요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외의 분들에게 꿀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한수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님께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드렸습니다. 아침 차가운 물을 미지근한 꿀물로 바꾸는 것, 오후 믹스커피를 꿀 레몬차로 바꾸는 것,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던 습관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도록 바꾸었습니다. 식단 전반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변 거품이 줄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발목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4달이 지났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2.3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수치가 더 나빠지던 것이 멈춘 것입니다. 이님은 50년 만에 결혼 반지를 다시 끼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꿀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올바른 습관으로 바꾼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꿀은 그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살 박순자님이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손이 부어 반지가 끼지 않을 정도였고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가셨습니다. 저는 오후 커피를 꿀 레몬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혈당 때문에 꿀은 아주 소량만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후 손가락 붓기가 줄었습니다. 6주 후 혈압이 안정되어 혈압약 용량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정명호 님이셨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야간뇨가 심했습니다. 밤에 6번씩 깨셔서 부인분과 따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였습니다. 3주 후부터 화장실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부인분이 다시 함께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는 꿀만의 효과가 아닙니다.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꿀을 드시면서 생긴 종합적인 변화입니다. 꿀은 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6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 4가지, 콩팥을 혹사시키는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3가지, 꿀을 드시기 좋은 시간대 3가지,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 꿀 섭취 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하는 분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냉장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내일 아침 꿀물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이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매주 한 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의학 정보를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붓기로 고생하는 가족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거 꼭 봐 한마디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콩팥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침 루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에 더해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꿀 한 스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 하나를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콩팥과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건강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유산보다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